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50페이지까지 공부를 했고 51페이지부터 공부를 하면 돼요. 공유지 연명부가 나와 있죠. 공유지 연명부.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하나가 소유자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대장이죠. 그죠? 도면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죠. 그죠? 이때 대장의 종류, 이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러면 토지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임야 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추가되는 것은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어요. 그럼 이 소유자는 있잖아요. 등기 시간에 배우게 되거든. 등기 시간에 배우는데 왜 지적 시간에 나오느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도면이나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답을 멀리 찾지 마세요. 자,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증명서예요. 그럼 주민등록증에는 나 혼자밖에 안 나오죠. 그럼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천목가다. 이걸 우리가 본관이라고 그러죠. 본관을 알려면 주민등록증에 안 나와요. 주민등록등본에 안 나와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알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에도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가지 내용이 동일하다면 장부는 여러 개일 필요가 없죠. 한 개만 하면 되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이 도면이나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미리 써놓고 공부를 한다면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대리권 등록부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하거든. 이때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안 해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나오죠. 의의를 보세요. 의의. 토지 소유자가 밑줄을 긋습니다. 2인 이상인 경우에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죠. 그죠? 그러면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해야 됩니다. 할 때 송유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면 송유나 외일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니까 지분이 있겠죠.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어요. 그게 공유지 연명부다 이 말입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아파트의 토지는 아파트 주민이 전체가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지분이 있겠죠.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이거는 아파트 토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51페이지에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을 보면은 1번부터 7번, 6번까지 나오죠. 거기 보면 2번에 보니까 소유권의 지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을 보니까 5번에는 고유언어죠.
6번에는 필지별 장번호, 이 장번호가 앞 시간에 배울 때 매수 표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장이냐. 그러면 어떤 토지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논리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는데 이 토지를 100명이 공동소유해요. 그럼 100명이 공동소유한다면 100명의 인적사항을 다 써야 되거든.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가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 되잖아요. 그게 매수 표시의 여러 장이라는 게 장번호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52페이지의 제일 아래에 3번에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있다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으니까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써야 돼요. 쓸 때 아파트의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 소유하잖아요. 그럼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다.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그러면 이 5000이 아파트 토지의 면적이 5000이고 그 중에 101호가 5000 중에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5000분의 77 이걸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5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까지 딱 기억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8번하고 9번을 묶어보세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8번에 보니까 건물의 명칭이죠. 9번을 보니까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죠. 자, 이게 이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아파트를 기록을 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아파트는 여기까지 쓰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니까 아파트 이름이 나와야 되죠.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써야지. 여기까지 쓰면 안 돼요. 101동을 써야죠. 여기까지 쓰면 안 되죠. 1701호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01동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보면 도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시험에 출제인이 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방갈로 2번의 축척을 보세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는 7종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임야도는 2종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지적도의 종류는 7개가 있고 임야도의 종류는 2개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지적도에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래서 7개가 있어요. 임야도 동그라미 3번에 3000, 6000입니다. 그러면 32회 때는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임야도를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다음 보기에서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어로만 묶은 것은 이래나죠. 얼마나 쉬워요. 3000, 6000 이렇게 암기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바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57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위에 임야도가 있죠. 그러면 밑에 지적도가 있죠. 지적도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자 58페이지에 보면은 도면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일단 58페이지의 도면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질서정연하죠. 그게 도시개발사업지구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지구. 그러면 57페이지의 도면을 보니까 밑에 도면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자유분방하죠. 그게 시골지력도다. 시골지력도. 그러니까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면은 시골지력도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러면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면이 있죠. 그죠? 그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58페이지의 도면을 보고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앞장으로 돌아가서 줄을 몇 개 그어놓고 와볼게요. 자, 55페이지에 가면은 55페이지에 2번에 등록사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록사항 나오면은 방갈로 1번에 소재, 지번, 방갈로 2번에 지목, 방갈로 3번에 경계, 방갈로 4번에 도면의 색인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한 장을 넘겨볼게요. 방갈로 5번에 지적 도면의 제명 이렇게 나오죠. 축처, 6번에 도각선과 수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7번은 제목을 줄 것이에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 다음에 8번은 끝에 위치자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위치자. 9번도 끝에 위치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동그라미.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잠시 적어놓고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도면을 제가 하나 그려놓고 공부해 볼게요. 자,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1, 3, 5, 7, 9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지적도 이렇게 되어졌죠. 자, 여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냐? 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책에 있는 대로. 김해시, 장류 1동, 지적도 이렇게 해가지고 갈로 안에 좌표라는 말이 나와 있죠. 좌표 이렇게 해서 제20장 자 20장 제3호 50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도면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에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숫자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여기 보세요. 3대 이렇게 7 예를 들어서 7 예를 들어 0입니다. 8 유입니다. 그다음에 9 예를 들어서 주라고 해 볼게요. 주가 있죠. 그다음에 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절이라고 그렸어요. 이거는 학교라고 그렸어요. 이거는 온천이라고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적어놓고 공부를 해봅니다.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도면의 색인도 이렇게 나와요. 도면의 제명이 나와요. 제명. 도각선과 수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적 청량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하나 접근을 해봅니다. 이 위에 거부터 내려올게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여기까지 바로 해볼게요. 자, 보세요. 김해시 장류 1동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3위 쪽이죠. 이게 지번입니다. 지번. 대 있죠. 이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이게 경계죠. 경계. 이 땅하고 이 땅 이게 경계잖아요. 그럼 다시 하면은 김해시 장류 1동이 소재, 3위 지번, 대가 지목, 이게 경계예요. 그럼 여기 4개 이해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면의 색인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걸 도면의 색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도면 번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해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도면은 김해시 장류 1동의 지적도고
김해시 장류일동의 지적도는 20장이 있다. 20장이 있다. 그 중에 세 번째 거다. 그러면 이 번호와 이 번호는 같아야 돼요. 같아요. 그러니까 김해시 장류일동의 도면은 20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세 번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 토지를 보고 싶다면 5번을 봐라. 옆에 토지를 보고 싶다면 7번을 봐라. 위에 토지를 보고 싶다면 1번을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명이 있죠. 이 제명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성별입니다.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이게 도면의 제명입니다. 제명. 그럼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적도입니다. 임야도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도각선과 수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도면의 테두리를 도각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수치, 도각선과 수치. 자, 그러면 이 세 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나 도면을 배우고 있거든.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도면의 색인도가 무엇이냐, 도면의 제명이 무엇이냐, 도각선과 수치가 무엇이냐를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내느냐, 도면의 색인도를 어디에 등록하느냐, 도면의 제명을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출제를 할 수도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상식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도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입니다. 지도. 그럼 여러분들 강남구청이 어디에 있고 강남 세무서가 어디에 있나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지도 깔면 되죠. 그죠? 그럼 네이버 지도에 따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은 지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봉은사가 어디에 있고 경기고등학교가 어디에 있고 온천이 어디에 있고 이게 위치예요. 위치. 이 위치를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지적 기준점이거든. 자, 길거리를 가면 청량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요. 할 때 저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냐, 그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여러분들 청량을 할 때는 기준이 돼주는 점들이 있고 이 기준이 돼주는 점들은 이미 국가가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를 다 해놔놨습니다.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라는 것은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표시는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이거는 지적 삼각점이 설치된 위치입니다. 이거는 지적 삼각 보조점이 설치된 위치입니다. 여기는 지적 도근점이 설치된 위치다.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를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니거든. 결론은 위치자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도가 도면입니다. 도면은 보면 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 만약에 58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정중앙에 79의 5대가 있을 거예요. 79의 5대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하고 79의 5대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여기다가 점 4개를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 곳에나 찍어도 되는데 4개를 찍어보세요. 찍었죠? 그러면 여기에 깨알 같은 숫자들이 있지. 이 숫자가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거리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거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면은 57페이지를 잠깐 한번 갔다 올게요. 자, 57페이지에 밑에 도면을 한번 보세요. 도면을 보면은 깔끔하죠? 깔끔하면 57페이지 도면과 58페이지 도면에는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차이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58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58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김해시 장률도 지를 때 좌표라는 표시가 있지. 맞죠? 그러면 57페이지를 가볼게요. 그럼 57페이지에는 좌표라는 표시가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가 있고 좌표라는 말은 없어요. 그게 하나 차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58페이지 맨 아래를 보세요. 맨 아래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좌표로 청량. 좌표로 청량한다 이렇게 써놔놓았어요. 자, 한 번만 더 이야기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청량을 할 때는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합니다. 다시 할게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해서 그럼 청량을 의뢰해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하러 오거든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도면을 들고 옵니다. 도면을. 여러분들 이 도면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량을 할 때는 무엇을 보고 청량하느냐?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좌표로 한다. 그 좌표로 한다는 게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가지고 청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좌표라고 봐요.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거리를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다. 이 말. 그러면 결론은 57페이지 도면에는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을 안 해요. 58페이지 도면에는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세 개를 딱 정리합니다. 하나는 좌표라고 표시를 하고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을 하고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청량은 좌표로 청량을 한다. 이 좌표, XY 좌표로 청량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8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배우러 갑니다. 제가 먼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가장 기본은 대상하고 도면이에요.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좌표로 청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되느냐, 꾸불꾸불해야 되느냐, 반듯반듯해야 돼요. 저 말은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60%는 산이라고 배웠거든. 그럼 산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럼 60%는 사용을 못해요. 그럼 40% 남았죠. 근데 이 40%도 도시하고 농촌으로 나눈다면 농촌의 땅은 꾸불꾸불하잖아요. 그럼 농촌에서는 또 사용을 못해요. 그럼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해서 또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당 신도시다, 일산 신도시다, 평촌 신도시다. 즉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토의 10%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90% 이상은 이거는 사용을 못 합니다. 10% 정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지역에만 비치를 한다. 그러면 그 특수지역을 그냥 암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특수지역이 어디냐? 도시개발 사반원 지역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적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죠.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게 좌표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토지가 다 있지.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자 여기서 경계를 설명합니다. 경계. 이 토지와 이게 경계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있겠지. 여기. 이게 경계점이에요. 경계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경계. 여기 점 있죠? 이거는 경계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나오겠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을 연결시키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책의 58페이지를 가볼게요. 의를 갑니다. 의에 지적소관청은 밑줄을 긋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력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 밑줄을 긋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됐죠?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비치 대상이 나오죠. 1번을 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기업, 자,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적확정 청량,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확정 청량이에요. 니은 죽었습니다. 축척 변경.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두 군데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요. 다른 지역에는 안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 옆에다가 임야도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표현입니다. 여기다가 지적도라고 써야지 임야도라고 쓰면 안 돼요.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산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땅에서 사용,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그 다음에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 여러분들 끝에 동그라미 치고 좌표라고 썼어요. 이게 이겁니다. 지적도 제명의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죽었습니다.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58페이지를 보세요. 58페이지에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그러니까 지적도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맨 아래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청량은 도면을 보고 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좌표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등록상에 2번을 밑줄을 그으세요. 좌표. 6번을 밑줄을 그으세요. 부호 및 부호도. 그러면 좌표는 외울 필요가 없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를 등록한다. 부호도만 머릿속에 신경 쓰면 돼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60페이지의 도면을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세요. 제일 오른쪽에 빈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좌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지. 됐죠? 그러면 자 봅니다. 여기에 경계입니다. 그럼 이게 경계점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붙이는 1, 2, 3, 4. 요 1, 2, 3, 4 이 번호를 부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물을 때는 뭐라고 묻느냐면은 부호도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부호도를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에 지리공부 복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요. 33회 때도 출제를 했거든. 그러면 일단 공부를 할 때 무엇을 먼저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예요. 권리 관계죠. 그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 표시는 다시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적 공부 복구라는 게 있거든. 그럼 이 복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름철에 장마철에 수해가 났다. 그러면 홍수가 났다. 그때 수해 복구한다. 이런 말 있죠. 아니면 겨울철에 불이 났어. 화재가 났어. 그러면 화재 복구를 한다. 이 복구라는 게. 그럼 복구가 뭐냐면은 가장 쉽게 지력 공부를 분실했어요.
멸실이 됐어요. 훼손이 됐어요. 새로 만드는 거. 그 새로 만드는 게 지적공부 복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를 가보세요. 의에 첫째 줄에 지적소관청 밑줄을 껐어요. 자, 갈로 안에 거 밑줄을 껐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 옆으로 갑니다. 다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 표현입니다. 지적공부가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종이라고 그랬죠. 이 종이가 분실됐다. 누가 만드느냐? 지적소관청이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은 전산화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산화된 게 컴퓨터 바이러스만 그래서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건 누가 복구를 하느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복구를 한다. 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두 개가 나왔다는 말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냐? 다르기 때문에 두 개냐? 다르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은 복구 자료가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보게 될 때 소유자의 복구 자료,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 이래 나오죠. 그럼 이 칠판을 보면 이거잖아요. 지금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그럼 이게 분실이 됐다면 토지의 표시는 무엇으로 복구하고 소유자는 무엇으로 복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1번, 2번을 볼게요. 위에 거를 보세요. 소유자 이라면 동그라미 1번 등기부, 동그라미 2번 판결서. 자, 이 밑에 토지의 표시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등기부, 동그라미 2번에 판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불타버리고 없다면 이거 보고 다시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등기부에도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를 보고 만들면 된다. 그럼 여기 소유자 있죠? 소유자 등기부 보고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는 그냥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서인데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이유야 불문하고 전부 다 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항상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쟁 해결 기관으로 법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말로 말하면 소송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자, 예를 들어 보면 정답니다. 부동산을 하는데 장부가 두 개죠. 그럼 이거 불타버리고 없다면 이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 등기소도 폭격을 당해버렸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유자라고 덤벼들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소송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이러면. 그러면 그 두 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맨 밑에 7번을 보세요. 7번에 보면은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해서 복제에다가 줄을 꺼세요. 그러니까 미리 분실될 걸 대비해서 복제해놨다. 그럼 복제한 자료 보고 복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종이는 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다 복제를 해놓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국사 시간에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네 군데에다가 보관을 딱 해놓잖아요. 왜냐? 불타가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 분실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 복제를 해가 안전한 장소에 분리해가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쉬운 거예요. 복제해둔 자료.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두시면 자료는 거기까지 공부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복구 절차인데 줄을 꺼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1번에 복구 자료 조사죠.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복구 자료 조사. 2번입니다. 2번에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된 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해서 들어야여 지적 복구 자료. 자, 쭉 긋습니다. 조사서. 조사서. 되죠. 그 다음에 지적 도면의 등록 내용을 정면에서 등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복구 자료 도. 그러면
둘째 줄에는 조사서 할 때 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셋째 줄에는 복구 자료 도 할 때 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63페이지로 갑니다. 제일 위로 갑니다. 3번의 복구 청량입니다. 작성된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력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 정립의 허용 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거나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복구 자료가 동그라미 칩니다. 없는 경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복구 청량.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작성된 지력공부 자료 조사의 조사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밑줄을 긋습니다. 복구 면적으로 결정. 자, 5번입니다. 5번. 복구 청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때는 자, 적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됐죠? 그러면 6번입니다. 6번. 둘째 줄 끝에 적었습니다. 15일 이상 개시. 15일 이상 개시. 7번의 첫째 줄에 색깔만 줄 거세요. 개시 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 신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강남구청에 불이 나서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럼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게 복구 자료 조사예요. 그럼 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자료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자료가 있다면 복구하면 끝이에요. 없다면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자, 적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경계 면적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15일 이상 개시를 합니다. 개시.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 그 다음에 복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대장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럼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 조사서를 작성하고 자료도를 작성하거든. 서는 글이지. 그러니까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조사서, 도는 그림이지. 도면의 자료를 정리한 게 자료도. 그럼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자료가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복구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거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거나 자료가 없을 때는 청량을 통해서 다시 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복구 청량을 해요. 그러면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합니다.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알리는 기간은 15일 이상 게시판에다가 강남구 구청 게시판에다가 써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 구민들은 게시된 내용을 보고 옛날보다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쌌다마우스 하면 되죠. 그죠?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럼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의신청입니다. 그럼 요 이의신청은 게시 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한다. 이 말. 그런데 주민이 이의신청 안 해? 이의신청이 없어? 그러면 복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지도공부 복구는 있잖아요. 시험에 출제를 주로 하는 거는 이번에 복구 자료를 갖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한두 바퀴를 돌고 용어를 습득시켜 와서 공부를 하면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따가세요. 지도공부 복구를 할 때는 저에게 토지의 표시 등기부를 보고 하면 된다. 소유자 등기부를 보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판결서 해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미리 분실될 걸 대비해서 복제다 해놨다. 그럼 복제는 자료 갖고 복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은 64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럼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서에서 있죠. 기본서에서 제가 약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64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종합공부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토지를 사고 팝니다. 그럼 이 토지를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또는 이 토지의 형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에 있고 하천이 어디에 있고 마을이 어디 있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또 만약에 이 토지가 경계점 자료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경계점 자료등록부도 발급받아 봐야 돼요. 또 제가 만약에 가평에 땅 1,000평을 산다. 왜 사느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맨 먼저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장차 도로 확장 예정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땅을 사야 돼요.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거를 발급받아 봐야 돼요. 또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토지가 혹시 은행의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토지를 사고 팔 때 많은 장부를 발급받아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1번에 가면은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하겠죠. 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2번에서는 여러분들 일어났잖아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거래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부동산 종합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이를 별도로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도 컴퓨터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컴퓨터는 편리하죠. 그런데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조 기억 장치에 복제를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암기하는 거는 복제는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 역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지적소관청이 복제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자, 1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우리가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당연히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되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 공부를 공부했거든. 그 지적이라는 그 지는 땅 지자입니다. 따라서 토지만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잖아요. 따라서 건물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3번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게 제가 좀 전에 얘들 때 가평에 전원주택 1,000평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 1,000평을 사고자 한다. 그때 반드시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해라고 그랬죠. 그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옆에까지 외워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의 가격이죠. 이 부동산의 가격이 공시지가거든. 여러분들 다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5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을 갖는 정부의 종합적 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 이래 나오죠. 그 필요한 사항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권리가 나왔다는 말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적은 소유자만 등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소유자 외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을 받으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등록을 하고 소유권 외도 등록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3번에 이제 열람 발급이죠. 그죠? 자, 둘째 줄에 밑줄을 그으세요. 지력소관청 읍면동장.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니까 당연히 열람 발급은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도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정정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들 거기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소관청. 불일치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밑줄을 긋습니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첫째 줄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 셋째 줄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다. 지적소관청이 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속에는 말 그대로 종합이니까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자비등록부의 내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됐던 내용들은 전부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정정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니까 지력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단계는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고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다가 정정을 요청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지난 기본서 과정에서 빠졌던 부분을 보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